자, 보면은 챕터 15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목이 뭐냐면 An American Citizen이에요. 미국 국민. 우리 이치리브스를요, 정말 다양한 단어로 묘사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한다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뭐냐면 애국자예요. 진짜 찐 애국자셨어요. 완전 애국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 같은 애국자가 없다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없냐며.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티즘이라고 하는 애국심이라는 게 1700년대만 해도 이 애국심이요,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진짜 촌스럽고 한물 간 거, 막 애국심을 외치고 막 이제 국기 나올 때 막 손 얹고 이런 거 하면요, 완전 진짜 촌스럽고, 쟤 뭐야, 이렇게 시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너무 놀랍죠? 지금 우리도 막 엄청 뭐 헬조선이니 뭐 엄청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다 똑같구나. 이때만 해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리치가 살았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니, 당신은 왜 때문에 그렇게 열렬한 애국자며 열렬한 자유기업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나라, 이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제조했으며 어떠한 어떤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걸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서 미국의 자유를 얻어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는 짐작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15세기에 어떤 콜럼버스가 대탐험을 하면서 이제 그쵸, 대탐험하면서 미국 대륙을, 친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한 그 아메리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 이제 유럽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원주민들이랑 이제 잘 지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원주민들이 이제 유럽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서 나중에 다 죽게 되었지만 잘 지내면서 처음으로 정착을 잘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땡스기빙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식민지로서의 어떤 입지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오고 여기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다른 온갖 나라들에서 한 명, 두 명씩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나중에 13개의 식민지 주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식민지 주가 그때만 해도 나는 대영 제국,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식민지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영국과 이 식민지의 관계가 점점 뻐그덕뻐그덕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왜냐면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식민지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타격을 입은 것들이 또 다양한 유럽 나라에 막 전쟁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어떤 그 금정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들이 식민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납부를 하라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민심이 잃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그래 좋다 세금을 내려줄게 하고 내렸는데 그 홍차만 빼고 세금을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네 회사였던 그 동인도 회사는 아예 홍차 관세를 아예 없앴는데 다른 식민지한테는 다 매기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이게 딱 들통이 나니까 이 식민지가 완전 화딱지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홍차 박스를 그냥 다 내다 버리면서 완전 그것이 어떤 혁명의 불씨가 돼서 13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그 주들, 왜냐면 영국이 딱히 이 식민지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바쁘고 너무 자기네 할 게 많으니까. 그동안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구축을 하면서 독립적인 13개의 주가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 워싱턴 그 참전을 그 필두로 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영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해군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미국 이 식민지로 이루어진 13개 주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게릴라전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막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승패를 오고 가다가 이 영국에게 패배했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이제 조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국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혼자서 이 여러 나라에 상대하는 어떤 그 국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그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영국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영국이 백기를 들고 미국이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를 할 때 어떠한 헌법을 줬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그런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그 평등과 자유에 대한 원칙 하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헌법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국의 역사가 어떤지를요 젊은이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리치가 살았던 이 당시 젊은이들도 전혀 몰라요. 모른다고 엄청 한탄을 하시는 거야. 이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미국적 가치가 어떤 것이고 미국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목청 높아서 외친다. 우리 미국적 방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아메리카 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시스템인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것을 셀링 아메리카 등등의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외쳐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76년도 7월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니치 회장님 얘기하시기를 너네들이 왜 모르냐, 니들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 이거예요. 그거일 것 같아요. 저 그때도 김인태 리더님이랑 스승이나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6.25 그 전쟁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솔직히 직접 겪어본 것과 그냥 교과서로 보고 책으로 봤던 거는 진짜 좀 실감하는 차이가,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치 회장님은 고등학교 내내 세계대전이었지, 실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참전까지 해서 실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어떤 애국심과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그 희생과 그 애씀과 그 헌신의 어떤 그 농도와 그런 어떤 열정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흘린 이 사건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당시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독재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역사로 지금 히틀러가 뭐 유대인 대학살을 했네, 뭐 독재 정권을 통해서 뭘 했네를 배우지만 실제 당시 살아있던 어떤 정권으로서 미국의 존립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의 최대 적이 바로 히틀러였대요. 그 독일 나치당으로 대표되는 히틀러. 이거를 물리치기 왜? 안 그러면은 모든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자기네들 독재 정권 하에 두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뺏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그 자유를 막기 위한 최전방에 서서 그 많은 것들을 싸워내고 전쟁을 치러냈던 거죠. 공산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킬 최고의 주자는 미국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이 미국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들어서면서 막 엄청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죠. 얘기했지만 1959년 아메리카 스타트된 그 해에요. 쿠바가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권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쿠바에 소련이 그 미사일 기지를 확립을 하면서, 언제 가깝잖아요. 쿠바랑 미국이 언제 미국이 이 미사일을 쏘아올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언제 핵무기가 이제 발사될지 몰라 하면서 무서우니까 어떤 그 당시에도 소위 있는 친소 세력들이, 어떤 그런 좌파 세력들이 이제 미국 자유개혁 시스템 끝났어, 미국적 방식이 이제 끝이야,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열릴 거야라는 그런 막 떠들어대는 말들을 많은 시민들이 막 떨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니야 미국적 방식이 최고야 라는 아메리카 웨이를 내세운 이 아메이가 설립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언제 해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이 막 확장되는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페이지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게 무섭고 그 독재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잖아요. 그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런 파괴성과 그런 어떤 참혹한 잔인함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의 애국심이 스타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나의 애국심이 발현된 바로 그 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믿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삶,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뛰어난 그런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인재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주의 어떤 국가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 인정되고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어떤 자유가 보장이 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달란트가 개발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었다, 같은 우리 선수들과 이런 인재들이 북한에서 살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셀링 아메리카로 미국의 동포에게 이 미국적 방식과 미국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라는 것이죠. 이 셀링 아메리카 연설을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아메리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공산 어떤 정권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싸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위험이 진짜
진짜 이블이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이블은 악이에요.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국적 방식과 미국의 가치를 가장 잘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우리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설가로서 리치 디브스 얘기할 때 제럴드 포드를 1대1로 독단으로 그 앞에서 그 연설을 막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대통령과 또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나는 열렬히 지지하고 너무나 존경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이맨앤의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제이맨앤의 책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이분이 누군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또 보고 어마어마한 분이셨는데 그 분이 리치아 제이와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정말 목청 높여서 지지를 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지지를 했냐면 어떤 그 신문 같은 데에다가도 대대적으로 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신문에다가도 우리 아메이 어떤 창업자인 우리는 이 어떤 이 공화당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걸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과 소비자들이 알아줬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면 당신네들의 사업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해서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기업 시스템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싫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이었대요. 그 어떤 기업인도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최초로 나는 공개적으로 이 당을 지지합니다 하면서 레이건을 막 지지를 했던 그런 사례.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회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는 원내 공화당 후보 지지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마디로 공화당 후보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기부금, 어떤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하는 그런 후보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돈 모으려고? 그게 아니라 미국적 가치와 이 자유개혁가 정신을 옹호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민심들에게 많이 확산시키고 싶었다는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 자유개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막 기부금도 장려하고 공화당을 막 도와줬던. 그러니까 역대 가문 중에 미국 공화당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가문이 없대요. 아까 얘기한 실제 나서지 않았지만 선거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알렸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레이건이 추천을 해서 이 리치 디버스가 국가위원회 재무 담당 의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파이낸스 체어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체어맨, 이사가 된 거죠. 이사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뭐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기부금을 이제 모아야 돼.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부금을 모으는 장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자라는 거예요. 왜? 아니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부 행사를 하는데 그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금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해되세요?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아놨던 기부금을 다시 써야 되는 이 상황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내자라는 걸 제안을 했지만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별 하는 것도 없이 의원회로서의 어떤 돈을 받아가는 사람 다 자르자라는 거예요. 야, 니들 하는 거 없잖아. 잘라. 그래야 이 기부금이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운영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쵸 욕도 먹고 그 사람들이 잘 돈 받고 있다가 리치가 딱 위원장 되면서 잘리니까 막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자유개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리치와 이게 그때 말한 딕 디보스와 이게 아들 릭 디보스예요. 이 세 분이 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3대 부자 지간이라는 거죠. 이 릭 디보스의 와이프가 지금 그쵸? 이 딕 디보스도 이제 정치를 하셨고 와이프도 지금 골프 장관이 되었고 릭 디보스도 엄청 유명한 아트 프라이즈 행사의 기획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시죠. 보시면은 이 레이건 행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때 이제 특별위원회 모금 그 위원장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방에 딱 리치 디보스랑 이 레이건 부부 내외랑 그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부부 내에 딱 이렇게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내외랑 딱 리치 민간인으로서 미치 한 명이 같은 그 사적인 자리에 있는데 방송을 하고 오는 자리에서 이 레이건이 엄청 막 욕을 했대요. 이놈들 언론들이 또 나를 막 매도했어. 나를 막 이제 조작을 해서 막 이제 매도했어.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런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카메라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민간인 중에 누가 볼 수 있을까?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알았던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그냥 다른 미국 시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미국의 자유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미국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시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들과 직접 독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대통령들도요, 리치와 제이베넨들의 의견을 굉장히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고 기독교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은 그 마태복음 5장 14절 이거는 리치 디버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The Shining City on a Hill에서 언덕 위의 도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구를 정말 많이 외치고 다녔던 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건국이 된 이 나라가 지금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반석 위에 세워진 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 여기서 빛나는 도시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그 빛나는 도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이 딱 대통령직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예배 그 자체가 될 때 아름다운 도덕적인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자본주의를 실제로 읽어내신 분이 바로 리치 디버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인 자본가로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유지를 해올 수 있었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 핵심 답이 어디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핵심적인 답은요,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얘기했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떠받들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일 뿐이야 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유지가 됐을 때 그에게 왔던 수많은 부들이 그가 정말 청지기로서 기능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환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진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그 막스 웨버를 비롯한 애덤 스미스가 상상했던 도덕적 자본주의, 정말 제대로 굴러가는 윤리적 자본주의, 그리고 리치 디버스의 말에 의하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신앙의 기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자본주의의 정신 토대는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적인 스피릿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리치 디버스 가문은 대대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했을까요? 따단! 너무 쉽죠? 리치 디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베시 디버스도 정말 지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몸담고 있는 정당, 대대손손 가문이 어디를 지지했냐면 바로 나단 공화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치 디버스와 제이베넨드 대통령이 제이베넨드의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IDFC 채널 4월에 에이프론 무빙업 때 철자 하나에 틀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와 이분의 이름을 믹싱해서 제가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내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기부단체 기부활동을 조금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단체를 통해서 파월5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배지를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 착용을 해서 누구와도 물어보면은 난 이런 걸 후원하고 있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만만이 너무 귀여운 우리 만만이도 그런 어떤 우리 아메 월드와이드 기부의 상징이 되는 얼굴이죠. 이 만만이와 함께 어디를 가든 저희 어떤 기부 문화와 이런 영향력을 더욱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유익한 어떤 가치와 리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 기업관, 기부관, 세계관, 경제관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리치 디버스 책이 마무리되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거리 같이 하실 준비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말의 북카페의 복마루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